오늘은 MFBD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랑 엊그제 해서 MBD 교육을 하셨을 텐데, 이제 리커다이는 MBD 기능이 되고, 한 솔루션 안에서 이제 강체 동력학이랑 유연체 동력학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MFBD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모델링하고 이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첫째 날이나 둘째 날까지 배우신 건 아마 리지드 바이 다이내믹스라고 강체 동력학, 가물체 동력학 이거를 배우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서 쓰시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CAD를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리커다에서 바디를 모델링 하시고 이제 바디랑 바디 사이의 구속 관계를 조인트로 연결하시겠죠. 만약에 조인트를 쓰고 혹시 거기에 구동력이 작동되는 부분에는 폴스를 모델링을 해주고, 강체와 강체 거동이 있어서 접촉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지오 컨택이나 다른 제너럴 컨택, 솔리드 컨택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모델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강체 동력학에서 리지드 바이 다이내믹스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 이 바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치 속도, 가속도를 뽑는 건데,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유연체로 두 가지 종류의 유연체를 설명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노달 바디고 이제 하나는 모달 바디로 되어 있어서, 노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강체가 그냥 얘는 하나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무한대의 자유도를 갖고 있고 무한대의 절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쪼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한요소법이라고 해서 무한하게 있는 절점을 유한하게 메쉬를 친 다음에 그 유한한 노드를 갖고 해석을 다 각자의 노드에 대해서 자유도를 부여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노달에 대한 방법이고, 이제 리커다인에서는 이거를 F플렉스 바디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모달 바디라고 해서 지금 각 바디가 있을 때 이거를 각 바디 갖고 있는 모드 쉐입이 있잖아요. 고유 진동수가 있고 모드 쉐입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해서 그거를 자유도로 지급을 한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그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물체의 변형을 이제 각 노드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모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모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R플렉스 아니면 리두스드 플렉스블 바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선형으로 조금 풀게 되고, F플렉스 바디가 노드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노드가 만약에 이 바디에 대해서 노드를 10만 개를 만들고 메쉬를 친 다음에 그 메쉬를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노드의 자유도가 6개 있기 때문에 60만 개가 되는 거죠. 60만 개를 갖고 운동 방정식을 다 푸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그 모드를 고려할 것만 사용자가 선택을 한 다음에 해석을 풀게 돼서, 만약에 얘가 60만 개의 노드를 갖고 있더라도 10개의 모드만 갖고 있다 그래갖고 60만 개의 노드를 고려 안 하고 10개의 모드만 갖고 운동 방정식을 10줄로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좀 장점이 해석이 빠르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실제로 더 엄밀하게 볼 수 있으나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리커다인에서는 강체 동력학이랑 얘들을 다 모델링을 한 번에 같이 하신 다음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로봇 암이 있을 때, 얘가 로봇이 움직일 때 엔드 팁에 대해서 나타나는 진동이나 아니면 응력 같은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강체로 하면은 그거 나타낼 수 없죠. 강체는 어떤 힘을 받더라도 조인트를 달고 나서 얘에다가 막 무한대의 힘을 주더라도 얘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연체는 깨질 수가 있고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이 엔드 팁을 여기에다가 이제 플렉스 바디를 달아서 여기에가 흔들리는 거에 의해서 이 엔드 팁이 어떻게 진동하는지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R플렉스 바디가 있고 풀플렉스 바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R플렉스 바디를 쓸지 풀플렉스를 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목적에 맞게끔 유연체를 고르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풀플렉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강체는 이제 이 한 바디가 움직일 때 CM 센터 마커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결과만은
측정을 하고 그것만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이 플랫스는 각 노드가 다 움직이고 있고 노드에 다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한 물체의 CM을 계산하는 거 말고도 노드들에 대해서도 변이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때 뭐 인크리멘탈 포뮬레이션이라고 했고 리커다인 내에서 이거를 조금 더 선형적으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결론은 이 뭐 코로테이션을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유연체가 거동할 때 노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를 한 스텝 계산하고 또 다음 스텝 계산할 때 조금 선형화해서 운동방정식을 조금 빠르게 푼다라는 게 있고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근데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MBD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퀘이션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F 플렉스 바디 이퀘이션을 갖고 있는데 리커다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에 있는 거는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운동 방정식 만들어준 거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는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를 솔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갖고 위치 속도 가속도를 그 다음 스텝을 예측해서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을 해주는 게 이제 적분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그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운동 방정식을 만들 때 지금 일반적으로 학부 때 뭐 대학교 때 배우면은 F라고 하면 F는 MX 2에다가 CX 뭐 CX KX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뉴토니안 방법이라고 하는데 뉴토니안 방법은 아마 첫째 날이나 둘째 날 그 이론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링이 있는 다음에 링 바닥에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단점이 있다면은 얘를 표현할 때 X축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Y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코사인이나 사인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힘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로 움직이는데 이걸 플러스 뭐 F 코사인 X라고 해야 되는데 얘를 여기를 F 코사인 X로 정했으면 이제 또 다 방향이 반대가 되고 이런 단점이 있죠. 근데 리커다인은 내부적으로 쓸 때는 에너지 기점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제곱텀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성이 고려를 안 해도 되고 그걸 갖고 쓰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지금 M이랑 질량이랑 가속도에 대해서 있는 텀이고 여기 있는 이 나머지 텀들이 이제 조인트에서 구속력에 대한 이퀘이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Q라는 거는 외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어갖고 이거를 운동 방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리커다이는 그 앞에 B라는 이런 이상한 숫자를 하나 붙인 다음에 얘를 붙여서 조금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좀 더 트랜스포메이션 해줘요. 그리고 해주면은 조금 속도 변화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 변화 행렬을 적용해 주면은 리커시브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리커다인에서 리커가 리커시브거든요. 리커시브 포뮬레이션이라는 걸 써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르고 더 정확한 값을 금방금방 풀 수 있게끔 한 장점이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BD는 이런 이퀘이션을 쓰고 있는데 리커시브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게 지금 FE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B라는 걸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얘는 리커시브 포뮬레이션을 쓰고 있고 얘는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제너럴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바디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퀘이션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풀면은 이제 리커다인 안에서 MBD랑 MFD에 대해서 어떤 거는 강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만들어 풀 수 있고 그 중간에 껴서 플렉스 바디를 낀 다음에 그거를 같이 계산해서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바디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플렉스 바디는 아까 각 노드를 다 고려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선형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적용하기 좋고요. 비선형은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 쓰는 비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접촉 비선형이 있고 재료 비선형이 있고 기하 비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하 비선형인 건데 기하 비선형인 그러면 이제 물체 형상이 왜곡될 수 있는 형상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호스 아니면은 종이나 필름 같은 거 벨트 같은 거를 모델링 하실 때 이제
풀플레스 바디를 써서 각 노드들을 다 넣은 다음에 자유도를 고려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접촉이 계속 변하는 모델인 거죠. 접촉력이 계속 변하는 뭐 기어에서 기어 이빨들이 접촉력이 계속 변하는 포인트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리니어 가이드에서 가이드가 움직일 때 지금 접촉력이 계속 접촉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촉점을 변할 때는 각 노드들을 다 고려해서 풀 수 있는 풀플레스 바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말로 이제 국부 과중에 대해서도 가해지는 거를 지금 이런 모델을 갖고 적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구 현상 같이 뭐 지금 스프링 이 머리핀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프링 헤어핀에 대해서 자구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면 이런 공들이 떨어지는 거, 공들이 떨어지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사실 근데 비선형들이란 모델은 하나만 기아 비선형, 접촉 비선형, 아니면 재료 비선형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사실 다 있는 모델들인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두 개도 거의 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재료적으로 플라스틱이 되면은 걔는 재료 비선형이지만은 기아 비선형도 되는 거고, 재료 비선형이기 때문에 물체가 휘면서 접촉도 비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선형인데 모델에 대해서 풀플레스 바디를 갖고 쓸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재료 비선형으로 뭐 이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롤링 아니면은 뭐 고무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예제로 이제 플라스틱 이제 찍어 누르는 예제를 할 건데, 거기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유저분께서 실험을 하신 데이터가 있어서 인장 시험을 한 다음에 SS 뭐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를 갖고 와서 그거를 적용한 다음에 비선형 물성치에 대해서 넣은 다음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유연 다물체 소개라고 해서 지금 다물체 동력학은 지금 강체 바디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유연체 다물체는 지금 각 노드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해석을 하고 있고, 각 이 유연체 바디도 하나의 CM을 갖고 있긴 하죠. 그 CM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지만은 각 유연체 노드들에 대해서도 다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뭐 다 불러와서 하는 게 아니고 리커다인 내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그 유연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플렉스 바디가 있고 이제 모달 바디, 알플렉스 바디가 있는 거고, 전 처리 과정은 지금 이제 리커다인에서 플렉스 바디를 어떻게 만들고 만든 다음에 어떤 입력들을 해줘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재료 물성치를 먼저 넣어줘야겠죠. 재료 물성치도 넣어주고 이제 강체 간의 구속을 줬기 때문에 그 강체 구속을 일반적으로 모델링 하실 때 바로 얘를 불러온 다음에 메쉬를 짠 다음에 플렉스 바디로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어떤 캐드를 갖고 온 다음에 얘를 강체로 모델링을 다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그 중에 필요한 부품을 어떤 건 알플렉스, 어떤 건 풀플렉스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강체에서 했던 모델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디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 바디가 있고 이 바디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레볼루트 조인트가 여기 걸려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풀플렉스로 바꿔도 레볼루트 조인트는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아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는 거를 미리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바운더리 컨디션을 메쉬 플렉스 바디 안에서 직접적으로 주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하중을 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크리멘탈하게 수치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하는데 이건 선형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이케이션들을 지금 MBD는 지금 이런 이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건 리커시브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B라는 걸 갖고 운동 방정식을 조금 더 줄여서 전체 자유도가 6개, 한 바디는 자유도가 6개 있지만은 만약에 그 중에서 실제로 조인트가 달려갖고
일자유도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B라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쓰게 되면은 식을 6개를 다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자유도 하나에 대해서 일자유도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갖고 운동 방정식을 만들거든요. 그런 MBD가 있고 플렉스 바디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전체를 다 고려해서 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는 지금 이제 플렉스 바디는 각 노드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있고 모드는 지금 알플렉스 바디는 모드 쉐입이랑 모달 코디네이트라는 거를 갖고 쓰는데 그거를 모드 쉐입이랑 모달 코디네이트를 곱해서 지금 노드의 물체의 디포메이션을 결정한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돌리게 되고 운동 방정식을 갖고 세운 다음 해석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뭐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또 동일하게 볼 수 있거나 변이나 스트레인 스트레스 같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 보미세스 스트레스를 많이 보시겠죠. 스칼라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성 없이 스칼라 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컨투어 결과들을 넣고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하게 됩니다. 메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리커다인에서 이제 강체를 만든 다음에 메쉬라는 걸 키면 메쉬를 들어가면은 바디 에딧 모드, 강체에서 바디 에딧 모드가 있어갖고 거기서 뭐 서페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바디를 하나 더 지오메트리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모드들을 이제 강체에서 유연체로 변경할 때도 플렉스 모드가 있어서 플렉스 에딧 모드에 들어가서 메쉬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체에다가 노드를 뿌려줘서 이 메쉬를 만들어 주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 바디가 있을 때 이 포인트 여기 가운데 레버런스 조인트가 달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시스트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데 이 기능을 써주고 나서 메쉬를 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 레버런스 조인트가 있었고 얘가 유연체로 바뀌더라도 레버런스 조인트 정보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이 유연체도 그 레버런스 조인트를 고려해서 메쉬를 짜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패치셋이라고 해서 이 유연체를 만든 다음에 유연체에다가 패치셋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 패치셋을 정의하는 이유는 강체할 때도 이제 지오 컨택에서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라는 옵션을 써서도 접촉을 정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오 컨택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리커다인 컨택 중에서 그 컨택 옵션이 플렉스 바디는 서페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서페이스와 강체 서페이스 아니면은 서페이스와 풀플렉스 바디의 서페이스와 다른 풀플렉스 바디의 서페이스 이런 것들을 패치셋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리고 패치셋을 만들 때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쪽에 여기에만 육자유도를 다 구족을 한다 메쉬 에딧 모드 안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서 얘는 조인트 달려있지 않는 거죠. 그냥 얘를 그냥 스태틱 해석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만약에 얘를 이 한 바디만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메쉬를 짜고 얘에다가 자유도 픽스 조인트 같은 거를 아무것도 안 달고 바디 에딧 모드 안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에만 잡아주는 거죠. 그래갖고 스태틱 해석과 같이 스태틱 해석처럼 할 수도 있고 이 플렉스 바디에 가해지는 하중을 리커다인에서 이제 직접 노드에다가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레셔나 폴스로 부여를 할 수 있고 접촉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접촉 설정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플렉스 탭 가시면은 컨택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플렉스 to 플렉스 컨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조금 옛날에 많이 쓰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는 것보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지오 컨택을 그대로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리면은 플렉스 바디는 아마도 조금 물체가 무르고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디포메이션 접촉이 될 때 페네트레이션이 더 많이 생기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옵션들을 쓰시면은 그 디폴트 돼 있는 스티프니스 값이 10이에요. 그 10을 갖고 페네트레이션을 정해서 컨택 포스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지오 컨택은
그 방법을 페네트레이션이 각 바디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노드에 나눠서 다 페네트레이션을 좀 더 줄여서 해주는 내부적인 계산 알고리즘이 있어갖고 그때 지오 컨택은 디폴트 값이 10만인데 10만으로 그대로 쓰시고 그냥 이런 컨택들을 안 쓰고 뭐 다른 페네트레이션 이런 거 고려 안 하시고 쓰시면 돼서 이런 컨택을 쓰는 것보다 지오 컨택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변이에 대해서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제로 샘플 모델을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이제 제가 포바 링크를 만들 건데 만약에 포바 링크를 만드는데 실린더를 하나 달고 여기다가도 실린더를 하나 달고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레벨러 조인트를 달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하나 만들고 이 원이랑 이 실린더랑 접촉을 정해요. 그래갖고 이 원에다가 트랜스레이트 조인트를 달아서 콤마 0으로 하고 여기다가 이 익스프레션을 정할 수 있죠. 모션을 넣고 그 모션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제가 200만큼 움직이게끔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퀘이션을 쓸 때 그냥 200만큼 올라가라고 할 때 제어를 하거나 할 때는 그냥 스텝 함수를 쓰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무한대인 이 포인트에 대해서 리커다인이 위치속도 가속도를 구할 때 그 포인트에서 발산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갖고 스텝 함수를 쓸 때 이런 스텝을 안 갖고 지금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스텝을 쓰는 거를 리커다인 안에서도 스텝 함수가 그렇게 자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걸 갖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1초까지 200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접촉을 정의를 하죠. 얘랑 접촉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스프링도 달겠습니다. 얘랑 스프링을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스프링 폴스가 주어지게끔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뭐 PV나 PPC 이런 거 PP 이런 것들을 어제 배우셨을 텐데 여기서 이런 PV 값들을 여기 제가 PV1 스프링 스티프니스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지금 스프링 댐프라고 하고 이거 0.01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포바링크에서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스프링이 잡아주고 여기서도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결과에서 이제 이 바디를 제가 강체가 아니고 플렉스 바디로 바꿔볼게요. 이 바디를 누르신 다음에 우클릭 누르고 메쉬라는 게 있어요. 메쉬를 들어간 다음에 얘를 메쉬를 짜죠. 메쉬를 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체를 지금 일반적으로 다 이런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강체를 모델링 하시고 유연체를 바꿀 때 좀 전에 이 강체는 지금 얘랑 여기 조인트에 대해서 연결돼 있었고 얘도 연결돼 있죠. 이 두 개의 조인트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남는 거를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그때 어시스트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갖고 이 바디를 클릭을 하면은 이 바디랑 연관된 그 조인트를 보여주거든요. 조인트나 접촉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조인트를 보고 이 조인트를 그대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걸 옵션을 체크를 해주고 그
그 다음에 메쉬를 짭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그 어시스트 모델링 지금 제가 정의했는데 이거를 포함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한다고 하고 메쉬를 치면은 이런 그물망이 생기죠. 이런 그물망이 생기고,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제가 여기서 얘랑 대충 이렇게 조인트를 만들고 얘를 어시스트 모델링으로 보면은 얘도 여기에 조인트가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메쉬를 칠 때 이걸 포함하지 않고 메쉬를 치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물망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물망이 고려가 되지 않는 거고, 지금 얘가 이 그물망이 생겼다는 거는 이걸 FDR이라고 하는데, 이제 Force Dispersion 이제 엘리멘트인데, 이거를 갖고 얘들에 대해서 이 유연체가 강체랑 조인트, 레버러 조인트를 연결할 때 이런 그물망 갖고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해석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번 이제 좀 프로세스 바가 쭉 뭐 떴잖아요. 뜬 다음에 해석이 끝난 건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고, 이거를 컨투어 결과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렉스 바디에서 플렉스 탭에서 컨투어 옵션을 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타입을 스트레스로 정의를 하고, 지금 컴포넌트를 SX, 그러니까 주응력 축에 대해서 결과들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전단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저는 분미스 스트레스를 보겠다라고 해서 분미스 스트레스 결과를 체크를 한 다음에 컬큘레이션 넣죠.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 응력과 최소 응력에 대한 결과값이 뜨고, 그걸 OK 누른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조금 더 이거를 값을 제가 유저 디파인드로 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줄이기, 맥스 값을 줄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응력들이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응력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 이거를 갖고 강체에서 유연체로 바꾼 다음에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워크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크샵 첫 번째 거는 지금 트랜스미션 모델링이라서, 지금 모델링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체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유연체로 메쉬를 짜고 모델링 하는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2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셔이고요. 이제 강체에서 유연체로 바꿀 때, 강체를 유연체로 바꾸는, 강체에다가 절정을 뿌린 다음에 메쉬를 친다고 하는데, 그 절정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메쉬라고 합니다. 그 메셔가 이제 메쉬를 만들어주는 툴인데, 이제 일커다인 내에서 메쉬를 자동으로 해주는 메쉬 기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강체를 이제 쪼개기 시작하면은 무한대까지 다 절정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파이너트 엘리멘트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유한 요소법, 그러니까 절정을 유한계로 제가 유저가 정하는 만큼까지 쪼갠 다음에 해석을 돌리게 되고, 그때 메쉬를 엘리멘트도 이제 정할 수 있는데, 엘리멘트 타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요. 메쉬를 자동 짤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강체가 있는데 이 강체를 이제 유연체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먼저 리커다인에서 메쉬가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지금 메쉬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이런 메쉬가 있고, 이런 메쉬라는 아이콘이 있고,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메쉬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두 가지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메쉬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 그냥 메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접 이 캐드 데이터를 한번 테슬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 캐드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런 메쉬라는 아이콘을 갖고 쓰시는 거고, 그때는 간접적으로 테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쓰고 있기 때문에 메쉬를 하면은 성공률이나 그런 거는 더 메쉬를 잘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어드밴스드 메시라고 하는 거는 이 테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지오메트리를 한번 조금 수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쓰지 않고 실제 이 지오메트리를 바로 갖고 쓰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만들 때는 조금 실패율이 조금 있지만은 실제로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CAD 데이터를 고려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 메시 오토메시라고 하더라도 테슬레이션을 하더라도 테슬레이션을 제가 얼마큼 정확하게 하거나 일반 기본 디폴트 값을 쓰더라도 실제 지오메트리가 CAD 데이터가 왜곡돼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를 갖고 메시를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CAD를 사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CAD를 메시를 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테슬레이션 된 메시를 내부적으로 직접 메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메시 CAD 데이터, 실제 CAD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받고 메시를 하는 오토메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시가 아니고 이 CAD를 바로 이 테슬레이션 작업을 안 하고 실제 CAD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쓰는 어드밴스드 메시 기능이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원이 실제 CAD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CAD 데이터에서 지금 테슬레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테슬레이션을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메시 기능을 누르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오 리파이어먼트라는 이 아이콘도 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유저가 얼마큼 테슬레이션을 더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할지를 이 옵션을 갖고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일반 실제 CAD 데이터랑 테슬레이션 데이터 사이에서 이 각도에 대해서 톨러런스를 더 줄이게 되면은 더 원 형상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고, 이 지금 테슬레이션 데이터랑 실제 CAD 데이터 사이의 오프셋, 평면에서의 오프셋 길이도 플레인 톨러런스라는 값을 이용해서 더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오 리파이먼트라는 이 아이콘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메시를 직접 짜게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CAD 데이터를 갖고 메시를 짤 때 메시 CAD 데이터 형상에 따라서 엘리멘트에 대해서 나오는 디폴트 값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추천드린 방법은 그거를 갖고 먼저 메시를 짜신 다음에 조금 메시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하면은 이 값들을 더 줄이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코럴 에러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 CAD 데이터에서 테슬레이션 된 이 데이터랑 실제 메시가 될 데이터 사이에서 이 간격도 오프셋을 조금 더 얼마큼 더 조밀하게 할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맞출지를 조정하는 건데, 이 값을 조금 더 줄이시게 되면은 실제랑 더 같게 이거는 조금 더 레이쇼가 더 큰 거고 얘는 더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원 형상을 보시면은 얘는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 얘는 좀 더 스무스하게 좀 더 파인하게 메시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팩터라는 게 있는데, 그라데이션 팩터는 이제 큰 부위에서 국소 부위로 갈 때 그만큼의 메시 엘리멘트를 얼마나 더 조밀하게 그 단계를 조밀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가져가는 팩터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값이 조금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값인데,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메시랑 여기는 이 조밀해지는 이 부분이랑 이 중간 사이에 이 관계, 이 과정을 얼마나 더 조밀하게 할지를 이 팩터를 갖고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메시를 칠 때 테슬레이션 작업을 하고 내부적으로 아니면 작업이 된 다음에 메시를 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때 테슬레이션을 조금 더 러프하게 할지 아니면 더 조밀하게 할지는 지오 리파이먼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옵션을 더 줄인 다음에 메시를 치면은 좀 더 실제 CAD 데이터와 유사한 더 조밀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 엘리멘트 타입도 지금 일반적으로 FE에서 지원되는 엘리멘트들을 다 그대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고요. 빔 엘리멘트나 쉘 엘리멘트, 자유도가 6개 있는 빔이나 쉘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유도가 3개 있는 솔리드 엘리먼트에 대해서도 테트라나 헥사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제 이 캐드 데이터를 메쉬를 칠 때 일반적인 맥스랑 민맥스에 대해서 엘리먼트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라데이션 팩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위랑 안에 있는 이 부위가 얼마큼 더 조밀하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팩터인데, 이거를 2로 놨을 때랑 0.2로 놨을 때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이런 데를 보시면은 조금 더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라디언트 팩터를 더 줄이면은 더 메쉬 엘리먼트 사이즈가 엘리먼트 개수가 많아지지만은 그 작은 부위에서 엘리먼트를 더 조밀하게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랄 레이시오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0.1이랑 지금 0.01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실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테슬레이션 된 데이터를 갖고 메쉬를 칠 때 이만큼 조금 이 값이 더 크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고, 이 값을 만약에 코랄 레이시오 값을 더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실린더처럼 원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모델링은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스트럭처 아웃풋에 대한 타입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 타입이 있고, 심플 패턴이 있고, 유니언 잭이라는 타입이 있어갖고, 같은 형상에 대해서 메쉬를 치더라도 형상이 지금 디폴트랑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엘리멘트 엘리멘트 모양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타입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캐드를 갖고 지금 쉘 엘리먼트로 모델링을 한 거랑 쉘 엘리먼트에서도 쉘3랑 쉘 3를 얼마큼 더 조금 가져가고 더 많이 가져가기에 대해서 옵션들도 있는데, 그 옵션은 지금 얘를 쉘로 한다고 할 때 여기서 미니마이즈 트라이앵글 엘리먼트라고 해서, 만약에 정사각형을 메쉬를 친다고 하면 정사각형에서 삼각형이 많은 것보다 삼각형이 없고 사각형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사각형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옵션들을 이 2가지 옵션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메쉬를 하면은 만약에 정사각형에서 사각형만 메쉬 엘리먼트를 갖고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메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드 데이터를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실제 캐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지만은 유저가 메쉬를 만들 때 조금 실패율이 조금 높다는 관점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지금 오토 메쉬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어드밴스드 메쉬라는 거는 지금 이 정사면에 대해서 엘리멘트 개수들을 같게끔 맞춰주는 걸 하거든요. 사실 조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어드밴스드 메쉬를 한 번에 하면은 조금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때가 좀 더 많은데, 이거보다는 오토 메쉬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로컬 리메쉬라는 게 있는데, 지금 메쉬를 한 번 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메쉬 엘리먼트를 더 조밀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그 그라데이션 팩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갖고 그 수치를 더 줄여서 메쉬를 더 조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엘리먼트 아예 사이즈를 더 작게 더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로컬로 국부적으로 리메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때는 캐드 데이터를 직접 갖고 있는 어드밴스드 메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 오토 메쉬로 메쉬를 짜면은 캐드 데이터가 아니고 테슬레이션 된 데이터로 메쉬를 짜게 되죠. 그리고 로컬 리메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캐드 데이터를 기반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바로 로컬 리메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로컬 리메쉬를 할 때 디폴트 값을 갖고 쓴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건 로컬 리메쉬를 안 한 거고, 여기는 로컬 리메쉬를 한 건데, 로컬 리메쉬를 하면은 여기가 실제로 안 했을 때는 테슬레이션 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각진 게 있고 각진 게 보이고, 여기는 일반 오토 메쉬를 한 다음에 여기를 리메쉬 할 때, 리메쉬는 실제 CAD 데이터를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린더 형상을 갖고 있는 더 정확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누르실 때 그냥 어드밴스드 메쉬 말고 오토 메쉬로 메쉬를 짜시고, 그 옵션들이 있는 것들을 뭐 톨러런스나 아니면 아까 그 그라데이션 벡터 같은 것들을 더 줄이면서 조금 모델링 하신 다음에, 그래도 메쉬가 조금 더 어느 부분은 더 작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로컬 리메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오 리파이먼트는 처음에 메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CAD 데이터를 한번 테슬레이션 해주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였고요. 설명을 드렸고, 매뉴얼 메쉬라는 게 있는데 메쉬 형상이 단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으로 원통을 원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원반에 대해서 단면을 자른 다음에 그 단면에 4분의 1의 단면만 메쉬를 친 다음에 얘를 360도 회전하면은 깔끔하게 메쉬가 되겠죠.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쉘 엘리먼트를 갖고 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프셋을 시켜갖고 아예 그냥 큐빅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지금 그래도 스핀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트루드 시킬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좀 쓰실 때, 메쉬를 쓸 때 실제 CAD 데이터가 있더라도 내가 뭐 간단한 형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 메쉬를 짜는 것보다, 아니면은 그냥 지금 보이는 매뉴얼 메쉬를 이용해서 단면만 서페이스만 메쉬를 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을 쓰면 좀 더 메쉬가 더 정확하게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는 그러면 먼저 과정은 쉘에 대해서, 쉘이라는 거는 지금 솔리드가 아니고 쉘이기 때문에 그 단면에 대해서 2D 형태로 메쉬를 친 다음에 이제 스핀을 돌리거나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스프링이 있을 때 그 스프링 형상에 대해서 하나만,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원을 만든다라고 원에 대해서만 2D로 메쉬를 친 다음에 그 원을 이제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이 라인들을 따라서 익스트루드 시켜라 라고 하면은 아래 보이는 이런 스프링처럼 이런 메쉬들을 리커렌즈 할 수 있는 거죠. 메쉬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또 임프린트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메쉬를 칠 때 이 포인트 얘를 메쉬를 치는데 이 포인트는 무조건 노드들이 생겨야 될 포인트라고 내가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메쉬 치시기 전에 임프린팅 포인트로 이제 그 포인트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포인트들을 지정을 한 다음 메쉬를 치면은 지정해준 이 포인트에 무조건 노드가 생성되게끔 해서 메쉬가 진행이 됩니다. 임프린트 노드 스탯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메쉬를 친 다음에 그 두 개의 바디가 하나의 바디로 실제로 묶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아예 임프린트를 써갖고 지금 얘랑 이 실린더랑 얘랑 묶여서 메쉬를 합칠 거예요. 메쉬를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합치게 될 때 합치기 전에 임프린트 노드 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얘를 먼저 메쉬를 치잖아요. 얘를 메쉬를 칠 때 메쉬를 치고 이 메쉬 친 거에 대해서 이 노드 셋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나갔다가 다시 얘 메쉬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 임프린트 노드 셋을 이걸로 고를 해주면은 이 노드 셋들과 같은 위치에 노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메쉬를 합치게 될 때 같은 노드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쉬가 뭐 중간 합쳐질 때 지금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조금 왜곡되는 게 아니고 바로 동일 포인트에 엘리먼트가 결합되도록 생성되는 기능이고요. 그때 임프린트 노드 셋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임프린트 엣지는 이제 만약에 반대로 메쉬를 짤 때 어떤 한 메쉬를 짠 다음에 그걸 분할하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 그걸 고려해서 메쉬를 짜게 될 때는 지금 이 바디에 대해서 임프린트 엣지, 그러니까 엣지 라인을 제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엣지 라인을 갖고 나서 메쉬를 짜라라고 하면은 리커다인 메쉬를 짤 때 이 엣지들이 다 공유가 돼서 지금 메쉬가 짜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은 이 메쉬를 합치고 아니면 분할할 때는 지금 얘랑 떼서 분할할 때는 엘리먼트가 여기서 지금 이 포인트 있고 이 포인트 있는데 이렇게
분할할 수 없잖아요. 이 동일 포인트에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인프린트 지금 엣지 기능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퀄리티 체크는 이제 다 메쉬를 하신 다음에 내 메쉬가 얼만큼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뭐 에스펙트 레이시오라는 걸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가로 대 세로 비인 건데, 가로 대 세로 비가 만약에 한 10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엘레멘트를 만약에 사각형 엘레멘트를 짰을 때 한 엘레멘트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아예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0인 엘레멘트를 짜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계산하거나 메쉬를 좀 정확하게 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퀄리티 체크를 한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0 이하가 되는 거를 좀 메쉬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시스트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예제를 하셨을 텐데, 지금 얘를 유연체를 바꿀 때 그 조인트에 대해서 노드를 공유해서 메쉬를 치게 되는 거고, 그때 어시스트 모델링을 이용해서 쓰면은 이제 여기에 요소망들이 생기게 되고, 그 요소망들이 공유가 돼서 강체랑 묶어서 해석을 한 번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풀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풀플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커다인에 있는 기본적인 리커시브 포뮬레이션이 아니고, 그거를 다 전체 자료들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고, 제너럴 코디네이트 갖고 쓰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엘레멘트는 지금 리커다인에 적용된 엘레멘트가 여기 있고, 라스트란이랑 엔시스에서 나온 엘레멘트들이거든요. 그리고 다 거기서 생성되는 엘레멘트들과 맞춰서 리커다인에서 생성을 할 수 있고, 단지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뭐 빔이나 쉘3, 쉘4 아니면 쉘9 아니면 솔리드에 대해서도 솔리드 4 이런 것들이 지금 리커다인에서는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엘레멘터가 지금 나스란이나 에시스에서는 어떤 엘레멘트 이름으로 쓰고 있는지를 지금 이 장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성치도 동일하게 빔이나 쉘이나 솔리드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물성치를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각 프로그램마다 단지 이름만 다른 거지 서로 같은 물성치들을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메쉬를 만약에 FE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메쉬를 치신 거를 갖고 리커다인 들고 들어와서 해석을 돌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임포트 풀플렉스라고 하는 바디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바디만을 강체에서 유연체로, 그 유연체는 만약에 NC스에 짠 메쉬를 갖고 와서 임포트를 해서 동역 해석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뭐 타입이 지금 포인트 타입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룹이 있는데,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디 타입으로 한 다음에 그 특정 바디만을 바로 임포트 하시면은 그 바디에 나머지 그 조인트들이나 그런 정보들 다 남아있고, 임포트를 메쉬 데이터를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이 바디 타입으로 하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뭐 포맷은 나스트란에서는 뭐 BDF나 DH 파일을 갖고 들어올 수 있고, NCS에서는 이제 CDB나 IMP라는 메쉬 데이터를 갖고 들어오신 다음에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단위계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NCS나 FE 프로그램에서 단위계는 기본 단위계가 밀리미터랑 톤이랑 세컨드랑 뉴턴이에요. 아니면은 밀리미터랑 킬로그램, 세컨드, 밀리뉴턴인데, 기본 단위계가 리커다인은 이제 밀리미터, 킬로그램, 그리고 뉴턴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맞춰주려면 사실 여기서 맞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MKS 단위계로 맞출 때는 이거를 고려를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때 그 고려해주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유닛 정보들이 있어요. 이 유닛 정보들을 갖고 임포트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메쉬 데이터 갖고 들어오실 때 여기서 조금 많이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유저분들이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임포트 할 때 임포트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0,0,0 이 포인트에다가 메쉬를 넣을지 아니면은 여기 100,100,100에 넣을지라는 거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포인트라는 옵션을 아까 임포트 하실 때는, 이 포인트를 옵션을 하실 때는 그거 중요하지만은 지금 바디로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머지랑 스플릿 기능이 있는데, 아까 인프린트 노드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메쉬
된 두 데이터를 갖고 합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인프린트 엣지를 갖고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메쉬를 분할하거나 머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지금 이 두 개 서로 다른 바디인 거예요. 이 바디가 하나가 있고 이 바디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합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가 마스터가 될지, 그러니까 어떤 바디에다가 갖고 들어올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된 노드 셋들을 여기다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컬큘레이션 누르면은 그 두 바디에서 인접한 노드들을 결정해 주는데, 이때는 아까 인프린트 노드셋이라는 걸 쓴 다음에 하면은 그 노드들이 정확하게 공유가 된 포인트로 갖고 들어와서 한 번에 머지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프린트 노드셋을 안 하거나 조금 노드셋이 된 게 좀 빠져 있으면은 실제로 해석을 돌리게 되면은 한 바디지만은 이 두 개 사이에 노드가 공유되는 게 없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실제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뭐 만들 때 이 두 개 똑같은 포인트에 묶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묶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쉬를 분할할 때는 인프린트 엣지를 쓰신 다음에 그 분할한 거를 그대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특정 구역을 나눈 다음에 얘를 같은 한 바디에서 얘랑 두 개로 나누겠다라는 거를 그냥 엘레멘트로 설정하신 다음에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연체에 대해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연체의 한 노드셋에 대해서 힘을 부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드셋들을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메쉬를 치면은 얘들은 각각은 타 노드들인데, 이거를 노드셋이라고 해서 얘들만 한 세트로 묶어주는 거죠. 그거를 정의를 하신 다음에 이 부여된 이 노드셋에다가 제가 만약에 100N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N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100N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 노드에 부여되는 걸로 분산돼서 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500N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500N에다가 노드가 6개 있기 때문에 6개를 나눈 6 나누기 500으로 해서 500 나누기 6으로 해서 이제 하중을 주시면 되고요. 하중도 반대로 프레셔를 이용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프레셔로 내가 뭐 10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주겠다라는 거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때도 동일하게 익스프레션 쓰신 다음에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풀플래스 컨택도 아까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지오 컨택을 쓰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아마 튜토리얼이나 그런 데서도 풀플래스 컨택을 쓰는 것보다 지오 컨택 쓰는 걸로 예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쓰시면 되고, 그때는 K 값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속도도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오 컨택을 쓰시면 되고, 컨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컨투어 해석 돌리고 나서 결과를 볼 때 지금 어떤 값들을 볼지, 스트레스를 볼지 스트레인을 볼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컬큘레이션을 누르면은 최소가 되는 스트레스랑 최대가 되는 스트레스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옵션을 누르면은 이제 민맥스 값을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보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컨투어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건, 이 결과를 보는 거는 지금 뷰 레퍼런스 노드라고 해서 레퍼런스 노드가 있거든요. 그 노드 기준으로 스트레스 결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특정 노드의 스트레스 결과들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컨투어 데이터 트레이스에서 한 노드만을 찍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OK 누르고 보면은 얘만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고 보면은 한 포인트에 대해서 스트레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 있어갖고 이제 그 컨투어 보이는 것도 옵션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렇게 제일 맥스가 높은 건 빨간색이고 제일 낮은 거는 이제 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거를 뭐 스펙트럼을 할지 아니면은 이거를 스텝 말고 스무스로 해서 좀 더 메쉬를 좀 더 컨투어 데이터를 조금 더 이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기능들을 쓰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스무스한 스무스하게 컨투어를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컨투어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네이블 컨투어 뷰가 있는데, 이 옵션을 끄시고 보면은 그냥 컨투어 결과가 없이 풀플렉스 결과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인에 대해서 응력을 이제 벡터로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 예제는 좀 이따가 챕터 2번에서 할 거고, 노드들을 한 다음에 그 노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까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신 거 말고 플러스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에서 여기서 지금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특정 노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스트레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타임 히스토리로 결과를 보실 수 있고, 민맥스 값이나 아니면 특정 노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리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리커다인에 디폴트 설정된 거는 그라운드 이너셜을 기준으로 스트레인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실제 실험을 한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어느 이메일 포인트에 붙였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랑 매칭시켜서 보고 싶으면은 그 포인트의 기준의 스트레스를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리제너레이터를 해줍니다. 그때 레퍼런스 마커를 스트레인 게이지 만약에 붙였던 그 포인트로 마커를 생성하신 다음에 놓고 다시 리제너레이터를 누르시면은 그 실험 결과랑 매칭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리커다인에서는 나올 때 해석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응력에 대한 결과들이랑, 보시면은 주응력에 대한 결과들이랑 지금 본미스 스트레스 결과들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트레인도 본미스 스트레인을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스트레인 다른 축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옵션, 이 아웃풋 리저네이터 이 기능을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아웃 파일 세팅에서 이런 것들을 클릭해 주시고 지금 제너레이션 누르면은 그 해석 결과에서 스트레인 결과들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아웃풋을 생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파일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고, 쉘의 경우에서는 이제 쉘에서도 탑이 있고 버텀이 있잖아요. 탑에 있는 결과를 볼지 아니면 버텀에 있는 결과를 볼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시 데이터를 반대로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기기 위해서 익스포트 할 때도 있는데, 그때 그냥 내가 만들었던 메시장 데이터를 갖고 익스포트 기능을 누르면은 다른 파일에서 받을 수 있게끔 라스트란이나 그런 데서 불성치를 갖고 다 넘겨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듀러빌리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플렉스 바디를 갖고 다른 피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펜팩 같은 거에다가 이제 듀러빌리티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듀러빌리티에 넘겨줄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그 바디에 대해서 FDR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메시된 이 바디를 보시면은 이 바디가 지금 바디의 프로퍼티를 보면은 강체 프로퍼티랑 조금 많이 다르죠. 강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유연체는 지금 제가 아까 물성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물성치에 의해서 질량들이 다시 계산이 되고, 물성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물성치는 여기 있는 아까 이 값들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1번은 지금 빔이 되고 2번이 쉘이고 3번이 솔리드거든요. 제가 아까 쉘로 메시를 짰기 때문에 여기 쉘에 대한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영스 모듈러스랑 덴시티가 있기 때문에 덴시티로 이제 덴시티랑 볼륨으로 이제 질량을 다시 계산하게 되고요. 영스 모듈러스 값도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영스 모듈러스가 다를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내가 메시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메시의 노드 개수나 엘리멘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때는 나오신 다음에 P 버튼 눌러갖고 프로퍼티 창에서 지금 노드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커넥팅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 어시스트 모델링 한 다음에 그물망들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의한 정보들인 건데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가 있고 여기 유연체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개 예로 보면은 지금 얘가 이 리지드 바디가 있고 이 유연체 바디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더미 바디 조그만한 스피어를 댄다고 했는데 그 스피어를 질량을 몇으로 놓고 이너시아를 얼마큼 넣을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창이 있고 이 더미 바디랑 리드도 이제 조인트나 폴스로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단지 그 두 개 사이에 레버리스 조인트를 묶었기 때문에 조인트 타입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플렉스랑 얘랑 묶겠다라고 하는데 폴스를 묶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폴스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미 바디 조그마한 스피어랑 플렉스 바디 사이에 커넥터가 있는데 그 커넥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더미 바디랑 플렉스 바디는 폴스 타입이 아니고 조인트로 구속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리커다인에서 강체랑 플렉스랑 묶기 위해서 더미 바디라는 게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이 더미 바디랑 플렉스도 사실은 조인트 타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한 건데 그렇지 않고 해석에 더 수렴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폴스 타입으로 한 다음에 그 폴스 타입의 스티프니스 값을 거의 무한대로 줬어요, 지금. 그냥 스티프니스 보시면은 지금 뭐 10만이 넘거든요.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트랜스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거의 픽스드 유니트와 동일하지만 폴스 타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폴스 타입으로 할 때 조금 더 해석 수렴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대로 근데 이 옵션, 이 유스 폴스 커넥터라는 이 옵션이 키면은 제가 폴스 타입으로 정의가 된 건데 리커다에서 디폴트로 폴플렉스를 만드시면은 이 옵션이 켜져 있어요. 그래갖고 폴스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건데 나는 폴스 타입 말고 조인트 타입으로 해서 더 실제랑 똑같은 걸 보고 싶어라고 하실 때는 이 옵션을 끄시면은 지금 조인트 커넥터 타입이 폴스가 아니고 조인트 타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FDR에 대해서도 그 요소망에 대해서도 이제 폴스 타입 있고 커넥터 타입, 컨스트레인트 타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디폴트 값을 쓰시고 만약에 해석에 조금 내가 나왔던 결과는 조금 더 다르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 옵션을 조금 유즈 폴스 커넥터라는 옵션을 끄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옵션을 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렉스 에딧 모드라고 지금 제가 이 바디 에딧 모드는 나가서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바디 에딧 모드로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동일하게 플렉스도 이 플렉스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플렉스 에딧 모드로 들어옵니다. 플렉스 에딧 모드는 지금 위에 있는 탭들이 조금 아이콘들이 다 다른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트리얼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패치를 만들 수 있고 엘리멘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물론 만들 수도 있고 노드 스택 같은 거는 아까 FDR 그거를 제가 만들 때 직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FDR이라는 이 옵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시스트 모델링 이 옵션을 키고 메시를 치면은 어시스트 모델링 옵션을 키고 메시를 치면은 이런 요소망들이 알아서 생기는데 그 옵션을 끄고 메시를 치면은 이 요소망들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임의로 어시스트 모델링처럼 이런 요소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FDR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마스터 노드랑 슬레이브 노드 세트를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스터 노드가 되고 여기 있는 이 구문망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슬레이브 노드인데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N을 누르신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노드 세트를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만들면은 여기에 대해서 FDR을 구물망을 막 이렇게 이쪽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노드 셋으로 지금 제가 노드를 정하죠. 이만큼 노드를 정하고 노드 셋을 먼저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셋 노드라고 해서 이 노드 셋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노드를 제가 이 포인트 만들고 OK를 누르고 FDR에서 마스터 노드를 얘로 쓰고 슬레이브 노드 셋들을 얘로 정한다라고 한 다음에 OK 누르면은 요소망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요소망들이 알아서 생겼었는데 이게 말고 여기에 대해서 다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 노드 셋들을 지금 이렇게 따로 만드신 다음에 FDR을 만드시면 되고요. 패치셋도 동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애드를 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 접촉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그 접촉될 면들에 대해서 패치셋으로 다 정해주면 됩니다. 그 옵션은 선택 옵션은 지금 애드랑 리무브가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각각이 애드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 패치셋에 대해서 하나만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얘를 누르시면은 얘만 빼서 지금 얘만 이제 엘리멘트 셋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한 전체된 공통된 면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ontinuous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하시면은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금 노드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엘리멘트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머티리얼에 대해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머티리얼 타입을 어떻게 정의할지 엘라스틱으로 정의할지 아니면은 하이퍼 엘라스틱으로 정의할지 러버로 정의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정의할지에 대해서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기수를 정해주고 덴시티랑 템프 레이쇼를 정해주신 다음에 물성치를 구해주십니다. 이거는 조금 더 오후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비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리니어 타입이 있고 넌리니어 타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보이셨던 그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정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퍼티 보시면은 1번은 아까 머티리얼 프로퍼티 1번은 자동적으로 빔이 되는 건데 이 모델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메쉬를 칠 때 얘는 지금 쉘로 쳤어요. 근데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지금 다 남아있긴 하거든요. 얘가 지금 빔이고 얘가 지금 쉘이고 얘가 솔리드인데 얘랑 얘는 사실 안 쓰는 데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쉘로 쳤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이 값을 쓰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빔에 대해서 메쉬를 쳤다라고 하면 빔에 대해서 메쉬를 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단면적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쉘에 대해서 메쉬를 친 다음에 쉘의 두께를 시크니스를 얼마큼 넣을지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B2랑 RB3가 있는데 계속 조금 유연체로 하면서 강체랑 유연체랑 같이 한 곳에서 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강체랑 유연체를 묶어주는 거를 FDR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썼고 그 FDR에 대한 타입은 조인트가 있고 폴스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FDR이 제가 생성된 걸 보시면은 이 FDR을 여기 있는 이 FDR 생성된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도 프로퍼티를 보면은 얘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퍼티네요.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여기 프로퍼티를 보면은 이게 데이터에서 엘리멘트 타입이 리지드 엘리멘트가 있고 인터폴레이션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드에 대해서 제가 FDR을 만든 다음에 하중을 구했을 때 RB2라고 하는 거는 하중이 분산돼서 그러니까 길이는 변하지 않고 하중이 분산돼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모델링 하실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계 시스템에서 제가 부속을 줄 때는 거의 RB2를 갖고 쓰게 됩니다. 근데 항공 쪽이나 그쪽에 쓸 때는 만약에 특수한 상황에서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노드들이 위치는 변할 수 있더라도 힘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RB3로 타입을 바꾸신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노드에 대해서 아웃풋 기능이 있어갖고 아웃풋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 아웃풋을 설정한 거에 따라서 나중에 리커다임 플러스에서 특정 노드에 대해서 플러시나 그 스트레스나 뭐 위치도 가속도 결과들을 볼 수 있고 그 전에 바디 에딩 모드에서 그러면은 그 볼 노드를 아웃풋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FDR을 잡거나 그럴 때 노드를 제가 더 추가할 수 있고 그 노드를 추가할 때 이미 포인트로 하거나 아니면은 2포인트, 3포인트의 가운데 점을 이용해서
노드를 더 생성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FDR을 생성할 때 그렇게 하고, 엘레멘트도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엘레멘트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엘레멘트는 이제 머지를 하거나 스플릿을 할 때 엘레멘트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거고요. FDR에 대해서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노드셋도 지금 하중을 줄 때, 집중 하중 같은 걸 줄 때, 로드를 줄 때 특정 노드셋에 대해서 줘야 되니까 그 노드셋을 제가 정해주면 됩니다. 패치셋은 접촉을 정의할 때 쓰게 되고요. 접촉을 정의할 때 유연체랑 사실 동적 가동을 먼저 시스템 강체를 만든 다음에 해석을 돌리는 이유가, 강체를 돌린 다음에 한 바디에서 특정 부위만은 접촉이 될 거라는 걸 보잖아요. 그 부위를 본 강체랑 강체끼리 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우 컨택으로 모델링을 해서 강체로 접촉이 일어날 부위를 대충 파악하고 그 부위를 패치셋으로 유저가 정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패치셋을 한 바디, 엄청 큰 바디가 있는데, 엄청 큰 바디, 지금 이 칠판이 다 접촉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칠판 한 바디에서 사실 여기만 접촉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패치셋을 내가 만약에 여기를 다 잡아버리면은 불필요하게 접촉이 여기도 된다고 내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접촉을 할지 말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석할 때 조금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랑 어떤 접촉할 물체랑 강체로 해석을 돌린 다음에 접촉할 부위를 판단을 하시고 그 부위만 이만큼을 이제 패치셋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하면은 해석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셋도 정의를 할 수 있고, 라인 셋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만약에 기어 이빨 같은 걸 컨택을 할 때 기어 이빨 면에 대해서 다 컨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2D 컨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2D만 이 기어가 절대 축이 틀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맞물림이 정확히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그때 2D 컨택은 라인을 정해서 라인과 라인 사이의 접촉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라인 셋이기 때문에 이 라인 셋에 대해서 정의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노드 아이디는 만약에 생성된 노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노드 아이디를 바꾼 다음에 다른 거를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노드 아이디를 좀 더 편하게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엘레멘트도 있고, 엘레멘트 아이디도 그렇게 변경할 수 있고, 쉘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 얘를 메시를 친 다음에 얘에 대해서 패치셋을 정하고 얘를 쉘 데이터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유연체로 했지만은 여기서 이 면들만은 메시 친 이 데이터에서 이 패치셋으로 이거를 강체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다시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때 익스포트 쉘 데이터를 갖고 얘를 쉘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다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지금 이거는 지금 보이는 옵션인 건데, 옵션에서 만약에 이 바디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바디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엘레멘트나 패치 셋에 대해서 색깔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실 때도 여기서 메시 라인이나 이런 걸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FDR 이 요소망들을 보고 싶지 않다, 그냥 UI 상으로만 단순히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옵션을 끄시면 되고, 이 쉘 데이터를 끄실 수도 있고요. 노드셋이나 패치셋 같은 것도 결과들을 꼭 끄거나 켠 다음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어서 이제 FE 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 한 단품만의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6자유도나 5자유도, 4자유도 특정 자유도만큼을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자유도를 구속한 다음에 해석을 돌릴 수 있고요. 플렉스 출발하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마스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엘레멘트가 지금 여기서 엘레멘트 일부만 선택한 다음에 이 엘레멘트만 보이겠다, 끄겠다라는 거를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이런 데 숨어 있는데, 바디 헤딩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셋 엘레멘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엘레멘트를 이만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보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좀 이따가 워크숍 2번이 있어요.